친윤, 네, 이준석, 윤석열 두고 설전. 지난 6월 29일이었죠. 윤석열 전 총장 공식적으로 정치 생보 선언을 하고 난 뒤에 근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었고요. 탈도 많고 여러 행보들도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들이 여론에는 어떻게 반영이 됐는지 이 부분 한번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김원미 기자. 네. 그동안 윤 전 총장 하면은 딱 윤 전 총장 이꼴 여론조사였어요. 여론조사에서 참 고공행진을 달렸었죠. 그런데 최근에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었어요. 네. 이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는 또 어떻게 또 진행이 됐어요? 사실 저희가 지난 시간대 이 윤석열 전 총장 심지어 이 하락세가 계속되다가 무려 이제 10%대가 나온 여론조사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나온 여론조사 같이 볼까요? 이번에도 역시 10%대, 그러니까 19%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오. 지금 보면 1위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27%,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랑 윤 전 총장 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차이가 8%포인트죠. 이 오차 범위 밖의 이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10%대의 지지율보다 더 눈길이 가는 건 윤석열 전 총장과 이 여권 주자들과의 양자 대결인 건데요. 네네. 먼저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양자 대결을 한번 보게 되면 이재명 지사가 46%일 때 윤석열 전 총장은 33%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바뀌군요. 네, 오차 범위 바뀐 데다가 무려 10%가 넘는 13%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낙연 전 대표는 어떨까? 이낙연 전 대표는 42%의 지지를 받고 반면에 윤석열 전 총장은 34%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오차 범위 바뀐 8%포인트의 차이로 지금 윤 전 총장이 지는 걸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지표들 그리고 최근에 나오는 논란들 때문일까요? 어제 저희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과거 정치에 미숙했던 안철수 대표를 떠올리게 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윤정 기자, 네. 이 얘기를 들은 윤석열 전 총장 반응을 안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안철수 대표에게 윤 전 총장을 비유한 이유가요. 이 여의도 정치에 발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국민의힘 입당을 압박하기 위해서였는데요. 윤 전 총장 여기에 대해서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나라고 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네. 목소리 들어보시죠. 여의도 정치가 따로 있고 이 국민의 정치가 따로 있고 뭐 하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국민의 안전과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고 하는 것이 정치 아니겠습니까? 그 정치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제가 시작을 하지 않죠.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는 부분도 있고 저 또한 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거는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거를 고치기 위해서 이 세계에 발을 디딘 건데 뭐 그런 거부감으로서 어떤 정치적인 선택과 행로를 정하는데 영향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현재 이 독자 행보에 대한 한계가 지적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네. 윤 전 총장 이 여의도 정치와 국민 정치가 따로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결국에는 정치권에 끌려다니지 않겠다, 내 갈 길 가겠다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윤 전 총장, 이 국민의힘 입당을 두고서 여러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 문제로 반발이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친윤이라는 또 단어도 등장을 했던데요. 윤정 기자, 지금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부정적 발언이에요. 네. 이에 대해서 방금 얘기했던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인사들의 반발이 상당히 심하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현재 윤 전 총장을 향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비판적인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먼저 이 발언 듣고 이어가시죠. 저는 나중에 그 윤석열 전 총장이 우리 쪽에 오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러면 그 강을 내가 건너버리자. 그래가지고 치고 나가가지고 결국 그 강을 건넜다고 저희는 전당대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 니마 그 강에 빠지지 마고 제발 그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다시 그 강으로 들어가는 약간 취지의 발언이 위험하죠. 근데 그 검사가 지금 용기를 좀 잃은 것 같습니다. 과거에 안철수 대표가 정치에 대해서 좀 미숙했을 때 했던 판단들과 아주 비슷한 판단들을 하십니다. 정치를 하려면 여의도 한복판에서 겨뤄야 되는 것이지 여의도를 회피하면서 정치하신 분들 저는 글쎄요. 그런 모델은 대부분 성과가 안 좋습니다. 네, 앵커께서 이 친윤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 국민의힘 내부의 이 친윤 의원들
본격적으로 활동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이 사실 예전에 윤 전 총장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할 당시에도 이 현역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려 24명이나 이 자리를 했었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입당도 하지 않았는데 개파부터 생겼다라는 얘기도 나왔고요. 지금 보시는 사진, 저 사진을 본따서 이 충청을 지역구로 둔 정진석 의원이 좌진석, 그리고 중마고인 권성동 의원이 우성동이라는 말까지 나왔었거든요. 바꿔서 말했네요. 좌성동, 우진석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네. 그런데 본격적으로 이 당내 일부 중진들이 이준석 대표, 윤 전 총장을 향해서 쓴소리를 내놓는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 공격을 하면서 윤 전 총장을 적극 엄호하는 모양새입니다. 먼저 우진석, 오선의 정진석 의원을 보면요. 이 정치는 예능이 아니다.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을 당근으로 폄하했다라면서 이것이야말로 자해 정치다. 이준석의 발언을 듣고 있자니 여당 측 평론가 발언으로 착각할 지경이다라는 비판을 내놨고요. 좌성동, 사선의 권성동 의원은 이 대선 후보의 장점을 부각할 수 있게 판을 깔아주고 원팀을 만드는 게 당대표의 최대 임무인데 요즘 당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극히 우려스럽다. 당대표는 후보들에 대한 평론가가 아니다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네. 또 삼선인 장제원 의원도 거들고 나섰는데요. 이 야권 후보를 보호해야 할 제1야당 대표가 위험하다는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건 윤석열 지지율 하락을 유도하는 발언이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편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요. 어제 SNS를 통해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공개 지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공개 지지요? 네. 자, 이동석 기자. 이렇게 중진 의원들, 소위 친윤이라고 불리는 중진 의원들의 반발. 이준석 대표도 그냥 듣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준석 대표, 정진석 대표가 SNS를 통해 쓴소리를 쏟아낸 지 1시간 만에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정진석 의원의 글을 직접 공유하면서 조목조목 반박에 나선 건데요. 이 대표는 당의 주자의 바짓가랭이를 붙잡아야 한다느니 모셔와야 된다느니 꽃가마를 태워야 된다느니 하는 주장에 공정한 경선만을 얘기하며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뚜렷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나는 그동안 윤석열 전 총장을 방어했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아님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이준석 대표를 옹호하는 가장 강력한 우군이 등장을 했습니다. 우군이요? 네, 우군이요. 그 바로 홍준표 대표인데요. 전 대표인데요. 홍준표 의원,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면 마음부터 굉장히 든든할 것 같아요. 홍 의원은 정진석, 권성동 의원을 겨냥해서 윤석열 전 총장을 돕지 말고 이준석 대표를 도울 것을 촉구하면서요. 당내 중진 의원들과 이렇게 선긋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 기자들이 설명해 준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 당내 분란이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평가도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들었기 때문일까요? 오늘은 다소 유화된 멘트도 나왔는데요. 그 얘기 좀 듣고 오겠습니다. 아니, 송영길 대표는 계륵이라고 공격했고 저는 그래서 춘천 닭갈비는 맛있을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반응했고, 그리고 대구 연설에서 탄핵의 강을 넘도록 제가 연설했던 걸 누구나 기억하고 있고, 도대체 일희일비하면서 간격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고 흔들림 없이 공정한 경선을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뭐 이준석 대표 잘 하고 있는데 내가 어쨌든 당의 최다선 의원 아닙니까? 그래서 조금 우리 중진 의원들 중에서도 이런저런 염려가 계셔서 제가 대표로 제가 글을 하나 올린 것이고, 우리의 대의는 오직 하나,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우리 당이 똘똘 결속하고 대동단결해야겠다. 그 말씀도 내가 지금 이준석 대표에게 드리고 나왔고, 뭐 흔쾌히 그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했어요. 김은미 기자, 지금 들은 것처럼 표현은 또 다소 또 유화됐어요. 네. 여기에 더해서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전 총장 측에다가 앞으로 우리 일정을 같이 좀 해보자, 이런 제안을 했다는 얘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제안이 정말 진짜인지 아닌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준석 대표 측에서 윤석열 전 총장 측에게 이준석, 윤석열이 같이 하는 이 합동 일정을 한번 잡아보자라는 제안을 했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더불어서 윤 전 총장 이제
후원회가 곧 열리게 되는데 이 후원회에 이 이준석 대표가 이 본인 스스로 개인적으로 이 후원금을 지원하는 이런 아이디어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이런 보도였었는데요. 이게 뭐 진짜든 아니든 일단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당히 좀 뜨거운 감자인 상황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은영미 의원님, 얘기를 들어보면 뭐 압박을 했다가 또 어제는 압박했다가 오늘은 또 당근을 줬다가 이제 강원 전략 같아요. 이게 다 이제 윤석열 전 총장 입당 관련된 부분인데 오늘 뭐 표현들이 유화되긴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해서 당내 분란이 생길 거다 이런 그러니까 일각의 예상이 참 많거든요. 그리고 안에 보면 소위 이제 친윤이라는 이런 단어도 또 등장을 했고요. 네. 이런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당분간 계속이요? 네.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영리한 사람인데 강하게 아까도 말했지만 강원 전략이라고 했지만 강하게 압박했다가 좀 슬쩍 빠져서 좀 두둔하는 척했다가 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는 이유가 있잖아요. 이준석 당대표는 지금 30대 중반의 청년 정치인으로서 당대표에 당선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뭔가를 좀 보여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야권의 정권 교체인데 그냥 야권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자기가 국민의힘의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국민의힘 주자의 후보의 국민의힘 주자를 통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 그래야지 자신이 뭔가 역할을 했고 자신의 역량이 입증되는 것이니까. 그렇기 위해서 이제 지금 계속 강원 전략으로 윤석열 전 총장을 때로는 좀 깎아내리기도 했다가 때로는 감싸기도 했다가 하면서 압박을 하는 이유는 빨리 들어와라. 이런 차원에서 해석이 되는데 물론 이제 다른 당내 대권 주자하고의 중립적인 입장을 생각해서 그러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좀 더 과하게 좀 폄하하는 것도 있고 깎아내리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좀 윤 전 총장 입장에서 좀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데 약간 좀 약을 올리는 듯 하면서 빨리 입당을 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 안 들으려면 빨리 들어오십시오 이런 거군요. 네, 그렇죠. 근데 듣는 입장에서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서 밖에서 듣기에 조금 기분이 나쁠 수는 있어요. 그럴 수도 네, 그런 부분은 있는데 그런 반면에 지금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이런 전략을 쓰는 것은 모델이 있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국민의힘 그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방식과 비슷해요. 근데 중진들은 대부분 안철수 후보를 감쌌거든요. 그러면서 빨리 뭐 단일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라고 했는데 김종인 위원장은 전혀 응하지 않고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좀 깎아내리고 그랬었죠. 그다음에 끝까지 단일화 시기를 늦추어서 사실은 국민의힘의 후보인 오세훈 후보로 사실은 단일화를 이뤄냈거든요. 이거를 김종인 위원장한테 좀 배운 것도 있고 이걸 모델로 삼고 있지 않느냐. 먼저 자강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는. 그런데 이제 중진 입장으로서는 판이 깨질까 봐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친윤으로 불리는 중진 의원들이 나서서 지금 이준석 대표를 오히려 압박하고 있는 건데 당분간 이준석 대표가 오늘은 좀 유화된 발언을 했지만 앞으로 좀 강원 전략을 계속 쓸 것 같습니다. 자신은 그대로 하겠다. 자기는 스탠스를 바꾸지 않겠다라고 한 만큼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자꾸 상황에 따라서 이럴 때는 이게 좋고 저럴 땐 저게 좋고 하는 방식으로 윤 전 총장을 계속 압박할 것 같고 중진과 이 대표 간의 줄다리기는 계속될 것 같다. 이 입당과 관련해서요. 민주당의 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더군요. 윤 전 총장이 정치 영역에 밖에 있는 건 정당 안에 들어오기가 무섭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했던데 어쨌든 이 키는 오직 윤석열 전 총장이 쥐고 있는 형국인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도 계속해서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나 이 밀란 발언이 더욱 논란인데요. 김은미 기자, 네. 이 이후에 윤 전 총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언급은 없었어요? 네, 윤 전 총장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했는데 해명을 했어요? 네, 윤 전 총장 우리는 이거를 갖고 설화, 구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본인은 좀 억울해하는 모습입니다. 윤 전 총장의 해명 직접 들어보시죠. 발언이 정제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나왔었는데 그래서 제가 동산병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코로나 초기 상황에서 지역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걸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말 질서 있게 잘 해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지. 제가 무슨 밀란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윤 전 총장 실제로 이 대구 지역 분들이 그런 말을 실제로 했었다. 그리고 내가 밀란이란 말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는 말 지어낸 것도 아닌데 나한테 왜 이러느냐라는 이 억울함이 엿보이는 발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동석 기자, 윤석열 전 총장 뭐 홈페이지도 개설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윤 전 총장 페이스북, 인스타에 이어서 이번에는 홈페이지 개설 소식을 전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요. 윤러브.com입니다. 윤러브.com. 네, YONLOVE.com인데요. 조금 있다가 들어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과 함께 만드는 대한민국이라는 문구가 눈에 확 잡혔습니다. 홈페이지에는요, 인간 윤석열 코너가 있었는데요. 그걸 클릭해보면 윤 전 총장의 유년 시절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 모습인데요. 윤 전 총장이 노래를 부르는 모습, 그리고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졸업 사진 등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이 홈페이지에는 윤 전 총장을 응원하고 메시지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니까 코너도 개설이 돼 있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오늘 SNS를 통해서요, 도쿄 올림픽 선수단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은영 위원님, 요거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지금 뭐 SNS 포함해서 유튜브, 홈페이지 뭐 다 개설해서 지금 소통을 상당히 강화하려는 모습이에요. 네. 요 홈페이지 보니까 뭐 어린 시절 사진도 올라와 있고 한데 일각에서는 근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유권자들이 보고 싶어 하는 건 이 어린 시절의 사진이 아니다. 정치인 윤석열의 비전이다. 그런데 그 비전은 왜 보여주지 않느냐 이런 평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홈페이지도 뭐 정비하고 페이스북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가장 배고픈 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건 정책과 비전이에요. 그렇죠. 6.29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할 때 왜 내가 대통령에 나와야 하는지는 설명을 했어요. 한마디로 반문의 구심점이 되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너무 못하니까 그걸 내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출마 선언에 담기는 했는데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뭘 어떻게 할 거냐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기다렸거든요. 그래서 민심 투어 행보를 하면서 나올 줄 알았는데 계속 듣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전원 정치는 아니지만 메시지를 내는 것도 예를 들면 120시간 노동 뭐 발언이라든가 뭐 밀란 발언도 그건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거기서 그렇게 얘기한 거야라고 들은 얘기를 전달하기에 바빠요. 듣고 민심을 투어해서 경청하고 거기에 가서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도 일부 나중에 다 모아가지고 몇 달 후에 내놓지 말고 일부 현장 가면서 민심을 듣고 나름 정리된 어떤 정책이나 비전을 거기서 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같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은 듣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한 1, 2주면 되는데 지금 3주 넘게 지났거든요. 그랬죠. 앞으로도 또 계속될 것 같아요. 이러면 안 되죠. 지금 중도층이 많이 떠났어요.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떨어진 게 검증 때문에 떨어진 부분도 있지만 이 중도층이 윤석열 전 총장 나는 중도인데 그래서 좀 지지하려고 했는데 이분이 상당히 보수네.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 중도층이 떨어진 분들이 많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급한 건 지금 마음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다시 돌려 세워야 되거든요. 일단 물론 보수층도 잡아야 되겠지만 지금 떨어져 나가고 있는 중도층도 잡으려면 내가 예를 들면 노동정책이라고 하면 주 50시간을 52시간을 어떻게 바꾸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비전을 내놓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에 내놔야 돼요. 그래서 마음이 떨어져 나가더라도 그래도 윤석열이 정책을 보니까 보수 같은데 중도인 부분도 있네 하고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지금 시급하다. 지지율 하락을 막기 위해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평당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글쎄요 울타리라고 할까요? 이 안에서 정치적인 보폭을 상당히 넓혀가는 모습입니다. 이동석 기자, 어제 월반한 이 월주 스님 조문을 갔는데 최재형 전 원장은 개신교 장로님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데 야권 대선 주사 중에서는 처음으로 월주 스님 조문에 나서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최재형 전 원장 스님에게 합장까지 하면서 인사를 공손하게 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는데요. 독실한 기독교 정치인의 경우 합장을 하는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는 없었는데 예를 들면 황교안 전 대표 합장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네, 최 전 원장은 불교계를 향한 예우를 제대로 갖췄습니다. 최 전 원장은 우리 사회의 큰 어른이셨고 반듯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업적을 많이 남기셔서 당연히 조문을 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통상 대선 주자의 종교계 조문은 대국민 통합을 비롯한 소통 행보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최 전 원장의 불교계 조문이
어떤 지지세를 불러올지 현재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전 총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각자 활동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듣고 오겠습니다. 야권 대선 후보 선출은 플랜 B 단계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을 중심으로 야권 후보를 생각을 했던 만지락거렸던 플랜 A는 지금 이제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정의 이 시간을 버텨내지 못할 거라는 가족 문제라든지 본인의 지금 말실수, 장모까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도저히 야권이 봤을 때는 윤석열 가지고는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플랜 B가 이제 가동이 이제 막 되기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고요. 플랜 B의 중심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최재형 씨도 금정을 견디지 못할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 야권에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저는 결국에는 플랜 C가 기다리고 있다. 플랜 C는 지금이 아니라 추석 전후 한 시점이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알겠습니다. 플랜 A도 아니고 플랜 B도 아니고 추석 전후로 해서 플랜 C가 선택을 받을 것 같다.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이 국민의힘 상황을 예측을 한 겁니다. 과연 안민석 의원 예측대로 그렇게 굴러갈 건지 추석하면 이제 한 한 달 반 정도 남았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